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2단원 이제 함수극한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극한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진행됐을 때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념과 문제풀이가 충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는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계에 동반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과정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순수하게 문제를 풀이를 따라가고 할 때는 그다지 뭐 개념을 신경 안 쓰는데 나중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것을 다잡아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함수극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떨 때는 A라는 방법, 어떨 때는 B라는 방법을 쓸 건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그 배경적 지식이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야, 너 함수극한을 왜 배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함수극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 바로 함수죠. 함수의 정의가 뭐지? 하면은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x가 있다면 여기가 a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그러면 이 점을 쿡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궁금한 게 야, 함수야. 예? 그러면은 너 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옆에도 점이 있니? 그러면 옆이요? 하면은 나보다 큰 쪽, 나보다 작은 쪽 이게 두 군데가 옆이 있잖아요. 그때 그 옆에도 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쵸, 점은 있죠. 점은 있는데 그러면 그 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점들이 서로 이어붙어 있니? 아니면 분리되어 있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점들이 존재한다면 그 점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냐 아니면 점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거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질문하는 게 바로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거, 연속한다. 여기 같은 경우 그래프가 끊어지니까 이런 것은 이어지지 않아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fx에 관한 연속성을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된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x 이퀄 a를 설명하는 경우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 x가 a일 때 상황을 설명하는 값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x가 a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값, x가 a보다 크다고 설명하는 값. 그러면 요 값들을 한번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하는 값이야. 정확하게 정의는 x 이퀄 a. 그러면 옆에 있는 값은 a는 아니야. 근데 a에 바로 이웃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죠. 야, x 이퀄 3이 있어. 예. 그러면 3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예. 그러면 3 바로 옆에 이웃하는 값이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3 옆에 바로 이웃하는 값이 뭘까? 그러면 바로 이웃하는 값이 있는데 요 값의 x가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얘는 x가 3이라고 할 텐데 여기 있는 이 값은 뭐야? 라고 하면 작은데 바로 이웃하는 값이니까 뭐 2라고 쓸 수도 있지. 근데 3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그러면 2가 세상에 제일 가까워? 라고 하면 아니 2.9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2.2보다는 2.9가 3에 가깝겠지. 그러면 2.9가 제일 가까워? 라고 하면 아니요 2.99요. 2.9가 제일 가까워? 라고 하면 아니요 2.999요. 아니요 2.99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결국 뭐다?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버 엔딩 스토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보다 큰 쪽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다면 3의 바로 이웃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3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이 값의 정체는 뭐지? 하면 결국 x는 3.1 아니다 미안 3.01 아니다 3.00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1보다는
3.01이, 3.01보다는 3.001이, 3.001보다는 3.0001이, 즉 이 3.0000000001 이런 식으로 붙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 1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값들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x가 한쪽은 작다와 크다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장 중요 키워드는 네버엔딩 스토리. 현재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 정지하지 않는다. 그쵸? 멈춤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x가 멈춤이 없구나. 정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 한다? 움직인다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값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만 할 수 있다? 예측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딱 보여주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자, 여기가 A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이렇게.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설명해 준 거야. x equal a를 설명합니까? yes. 그럼 이것은 함수값이라고 설명해 준 거야. 함수값.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x equal a를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x는 a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죠. a가 아니야? 그러면 두 개로 갈라지겠네? 예. x가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아. x가 a보다 작아. 자,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a로 오고 있는 값. 그래서 x가 a보다 작은데 a로 계속 가면, 정의역이 가면요, 그에 따라 함수값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점이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의 꼬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뭐다? 움직이고 있다. 봐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내밀어서 보면요, 이렇게 가만히 고정해 놓으면 안 움직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움직인다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 그럼 우리가 솔직히 팩트는 몇 개냐면 하나인데, 흔들면은 몇 개처럼 보이냐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값, 작은 쪽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x는 화살표입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화살표. 화살표라는 것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절대 등호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죠. 같은 건 아니야. 근데 x가 끊임없이 가고 있어. 지금 움직이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갈 거야? 하면은 a로 갈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a는 a인데 어때? 하면 정확히 팩트는 a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옆에다가 a-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적냐면 f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x가 a-로 갈 때의 fx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x가 a보다 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 똑같은데 a보다 어때? 하면 좀 더 큽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일 때의 현재 요거에서 제일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구하는 대상인 거야. 얘가 바로 뭐다? 구하는 대상. 요렇게. 얘네들이 결국 대상. 다시 말하면 x가 어떻게 된다? a보다 큰 쪽에서 가면 갈수록 결국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의 내용, 바로 왼쪽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설명하고요. 결국 이것은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다 해서 우극한이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현재 이것은 뭐야?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하면서 fx값,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리미트 x가 a 플러스야 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fx, 이것은 우극한이라고 설명해줘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자기 자신 x equal a를 설명하는 건 함수값, 작은 쪽에서 오는 건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건 우극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다 합쳐서 우리가 전부 다 극한값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극한값.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만 이 극한값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살짝 옆에 그려줘야겠죠?
이것도 완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목표는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점들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점들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요거 말해 주세요. 할 때 필요해서 결국 등호와 작다와 크다로 세 개로 쪼개서 설명해 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때 이런 설명이에요. 극한값 존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용어 정리하면,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이게 두 개를 또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극한값 존재인데, 극한값 존재라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 부분이죠. x가 a로 갈 때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뭐가 없냐면 a 플러스도 a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냥 a로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알파야 라고 설명한다는 이 말이 뭐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의미, 바로 이런 뜻이죠.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야 라는 말과 x가 a보다 커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우극한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값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하는데 얘가 어디로 가? 하면 나 알파로 가. 넌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나도 알파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값이란 건 작은 거, 큰 거 두 개가 있는데 주변값은 작다, 크다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둘 다 알파라는 하나의 값으로 간다면 굳이 뭐 왼쪽에서 왔다, 오른쪽에서 왔다 하지 말고 그냥 주변값은 알파. 이렇게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주변값은 알파. 그러면은 작은 쪽에서 와도 큰 쪽에서 와도 둘 다 알파로 갈 거다라고 압축 설명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극한값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극한값인 거지 함수값과의 설명을 한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우연찮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들이 이렇게 둘 다 와도 이렇게 둘 다 오더라도 현재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면 알파로 가네 해도 극한값은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과 나는 노란색만 설명할 거란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알파란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점도 오른쪽에서 오는 점도 똑같이 다 이렇게 간다면 현재 이 상황은 어떻죠? 라고 질문해 볼게. 자, 이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돼요? 바로 불연속이긴 하죠. 불연속이지만 결국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이 점들은 둘 다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극한값이 알파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재 함수값은 그냥 점 하나를 설명하는 거야. x = a라는 상황. 그러면 극한값이란 건 뭐야? 라고 하면은 그 점에 있는 양옆에 있는 작다와 크다라는 두 점의 관계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두 개가 전부 다 뭐 한다? 한 점으로 간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더불어서 극한값 존재가 하지 않아. 야, 극한값 존재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 첫 번째는 좌극한. 리미트 x가 a-일 때 fx 또는 x가 a보다 크다고 하는 우극한 a 플러스일 때 우극한 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다? 발산한다 이 되는 거죠. 야, 상등을 맞춰야 돼. 요 상등을 맞춰달라고. 상등을. 그러면 상등을 맞추려면 값이 존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극한값이 없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인 한 명이 아예 출전을 안 하는 거야. 이 값 자체가 멈추지 않으니까 대소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어떤 거죠? 하면은 첫 번째 A를 잡았을 때 이렇게 결국에는 왼쪽에서는 좌극한 값이 이런 식으로 쓱 하고 발산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함수값과 우극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절대로 뭐 한다? 현재 보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수렴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번에 거꾸로 해서 좌극한과 함수값은 존재했는데 우극한이 만약에 발산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극한값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준다면 아니야 둘 다 있어.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리미트 x가 a-일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가 둘 다 존재했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불일치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살짝 그려본다면 이렇게 a 잡아준다면 뭐 함수값과 상관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값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 값이 서로 이렇게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요 값은 우리가 알파, 왼쪽에서 오니까 알파, 요 값은 오른쪽에서 오니까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렇지만은 결국 이 그림의 상황,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서로 어떻다? 바로 불일치하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 라고 한다면 그래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극한값이라는 것은 왜 배워? 하면은 바로 점과 점들이 관계성, 즉 연속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한 점과 이웃하는 점, 한 점과 이웃하는 점. 그러면 이웃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게 바로 함수극한. 작은 쪽의 점은 좌극한, 오른쪽의 큰 점은 우극한. 알겠죠? 그래서 이 극한을 가지고서 바로 이웃하는 점을 표현해보자.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연속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할 것은 극한값, 그럼 몇 개의 값? 바로 작다와 크다라는 두 개의 값으로 형성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극한값은 몇 개다? 작다와 크다. 작다와 크다 두 개의 값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보통 극한값 존재라고 하면 그 두 개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일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극한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설명 그리고 극한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바로 다음 화면에서는 바로 이것의 심화 성질 또는 심화 해석에 해당하는 극한의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함수의 연속성이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연속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는 점에 관한 설명을 해줘요. 현재 점 x = a에서의 연속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A라는 한 점이 있는데 그 A라는 한 점에서 끊어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누구 하면은 바로 x = a. 결국엔 현재 함수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a보다 작아. 리미트 x가 a-야 라고 하는 좌극한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 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이 서로 이렇게 이어 붙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연속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문제가 여기에요. 아, 그러면 연속성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이 현재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이 뭐야 하면은 극한 값이 함수값과 같다. 즉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연속성 하면은 그냥 함수의 어떤 문제풀이 용도로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이야기의 출발하는 점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은 바로 시작하는 점이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속성에 관련된 해석을 한번 해달라. 만약에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해석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 안에는 이미 앞에 설명했던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이 같다는 게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좌극한과 우극한 분리할 필요 없다.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해서 배워서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해야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죠. 좌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은 우극한. 각각을 구한 후 비교.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비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옵션이 따라 붙는다면 이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연속이야?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이미 같다는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작다를 설명하는 좌극한하고 작다를 설명하는 좌극한하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다. 즉 우극한의 값은 이미 일치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함수값과 극한값은 일치한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일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나는 함수값을 구하기가 쉬워 하면은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극한값이라 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살짝 두 번째 써서 극한값을 구해 놓고서 나는 그것을 함수값이라고 말하겠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구해 놓은 게 함수값인데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말하겠다고? Yes. 그거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연속이니까야. 연속에는 이미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한다기 때문에 좌극한이 곧 함수값 우극한이 되는 거고 함수값이 곧 좌극한과 우극한이 되는 거고 우극한이 곧 좌극한과 함수값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구하기 쉬운 게 뭔데? 했더니 나는 지금 함수값 구하는 게 쉬운데? 그럼 함수값 구해. 함수값을 구해놓고 그것을 나는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극한값을 구해놓고 나는 그것이 함수값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 또한 허락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보는 함수가 뭐라면 바로 연속함수라면 이라는 옵션을 까는 거죠. 이렇게. 연속함수일 때는 이게 허락이 되는구나. 그럼 연속함수라는 것만 내가 파악을 하면 좌극한, 우극한 분리할 필요도 없고 이 세 개의 값 중 하나만 구해놓고 다른 값으로 대체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엔딩이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해석으로 연결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또 한번 보여줄 텐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봤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본 고3들 어떤 N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게 뭐야 하면은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예요? 약분. 그래서 뭐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다. 그래서 2를 넣어주면 4다. 이렇게 푼단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풀이는 맞는데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개념 배울 때 분명히 뭐 배웠어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다르니까 각각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극한값은 두 개의 값이잖아. 그럼 질문. 여기서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분리하지 않죠? 당신 뭔데? 좌극한, 우극한 분리 없이 그냥 막 푸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집어넣을 때 x 대신에 뭘 넣었다고요? 2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fx가 x 플러스 2야. 자, fe가 얼마죠? 그럼 4라고 하잖아요. 야, 그럼 너 x 대신에 뭘 넣었어? 2요. 아, 여기다가 이제 함수값 f1 구할 때 x 대신에 2 넣었다고요? 네.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면 x 대신에 뭘 넣었어요? 2요. 그럼 여러분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 구하는 과정하고 함수값 구하는 과정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같다가 되는 거죠. 근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다고 배웠어요? 다르다고 배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개념은 전부 다 각각 다 다르죠. 맞아요. 다른데 너 지금 이 극한값 구할 때 뭘 넣었어요? 2 넣어서 함수값 4를 끄집어냈잖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충돌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극한값 구하는 과정인데 나 왜 지금 함수값 구하지? 그럼 함수값 구하는 거랑 극한값 구하는 게 같나? 정답?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을 땐 또 뭐고 아닐 수 있을 땐 뭐야 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다루는 함수가 연속함수라면 바로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해놓고 내가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연속함수라는 게 확보만 된다면. 그럼 만약에 불연속함수면 그때는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함수는 fx가 x 플러스 2다라는 1차 함수인 거죠. 1차 함수라면 결국에는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니까 나 함수값을 구해놓고 함수값을 구해놓고 거꾸로 그것을 뭐한다?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함수값이 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 대신에 넣어줘도 허락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이 과정 바로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해요. 무슨 함수? 분수함수.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나누었다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나누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때요? 연속함수죠. 1차 함수는 어때요? 연속이죠.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항상 연속이 됩니다. 그 설명 바로 해줄 거야. 그래서 연속과 연속이 합쳐지면 이 자체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 하면은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바로 연속함수라는 확보만 뜬다면 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 모든 과정은 다 연속함수라는 보증서가 있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2 때 기초 연산 배울 때나 연속함수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수능 과정까지 가게 되면 세상의 함수는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연속함수, 또 하나는 불연속함수로 갈라진다. 그러면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에 따라서 문제풀이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학교 교과 과정의 내신에서 우리가 반쪽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을 배워놓고 시험을 들어가니까 반대쪽에 킬러나 준킬러가 나오면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그 상황을 막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빨리빨리 강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해석 잘 보시고요. 세 번째, 바로 연속 성질, 연속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점 x 이퀄 a에서의 연속성 설명했었죠? 바로 이것은 바로 구간의 연속성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x는 3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전체면은 그거는 x가 한 점이 아니고 2점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간에 대한 연속성을 풀어내는 열쇠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테마가 뭐야 하면은 바로 y는 fx와 그리고 y는 gx가 있는데 이 둘 다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얼마에서? x 이퀄 a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연속에 관련 성질을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필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6페이지 그다음에 현재 7페이지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지금 필기하기보다는 이 수업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현재 얘가 A에서 연속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이것이 y는 fx다. 그러면 이 값을 나는 알파라고 하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하면은 나는 여기가 y 콜 gx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작다라고 하는 좌극한,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는 좌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우극한, 전부 다 알파, 알파, 알파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얘는 작다, 같다, 크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얘는 전부 다 베타, 베타, 베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것들이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충돌한다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표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살짝 이렇게 잘 봐두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죠. 자, x가 a보다 작아, x가 a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 이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속 함수끼리 합차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fx는 전부 다 알파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gx라는 값은 전부 다 베타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가운데 연산고리는 뭐야 했더니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합차 과정을 어때 하면은 이 세 개의 값이 전부 다 똑같다. 즉 나는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연속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fx 곱하기 gx는 어때?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 여기는 뭐야 하면은 바로 베타, 베타, 베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어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눗셈은 어때? 이게 되는 거죠. gx분의 fx.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거 fx는 전부 다 알파, 알파로 가지. 그러면 gx를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베타로 갑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리해 주니까 뭐가 돼요? 다 똑같네. 이게 되는 거죠. 단 옵션이 붙죠?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이것은 언제나 연속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타가 0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다? 불연속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두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정리해보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정리. 첫 번째. 연속함수와 연속함수가 충돌한다면 현재 y는 fx와 y는 gx가 각각 연속함수라면 모두 연속함수.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합차 곱 나눗셈. 현재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와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gx분의 fx. 그쵸? 단 현재 여기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깔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이때는 합차 곱 나눗셈 항상 언제나 연속이다가 된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구간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야. 구간을 푸는 열쇠 이게 되는 거죠. 만약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자, 현재 A에서 B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여기에 C가 있고요. 근데 fx는 어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가 나왔어요. 그런데 gx가 어때? 라고 했더니 gx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이것이 y는 gx.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어. A에서 C까지 연속입니까? 합차곱 나눗셈에 관해서. 이 합차곱 나눗셈에 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게 되면 이건 영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A에서 B까지 어때? 연속. A에서 B까지는 어때? 하면 연속. 그러면 적어도 A에서 B까지 구간 내에서는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기 때문에 합차, 곱, 나눗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연속이다 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B에서 C까지는 어때? 연속. B에서 C까지 어때? 연속. 아, 그럼 B에서 C까지가 연속이구나. 그럼 B부터 C까지는 서로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이 always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지 하면 나 B에서 불연속인데 나 B에서 연속인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B에 관해서 연속성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A에서 C까지가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본질은 X가 B에서 연속이냐?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바로 연속성의 성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상대방은 던져주는 건 구간, 나는 근데 해석하는 건 뭐다? 바로 다시 점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점들이 모여서 구간을 만든다.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항상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인데 잘 봐두세요.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줘. 이게 되는 거야. 자, 누구 때문에 불연속일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불연속이겠니? 그러면 누구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누구? 이 함수값이 없겠네. 맞아요. 일단은 함수값은 없어요. 분모가 0이야. 그럼 이렇게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가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인정. 저 없어요. 분모가 0 나왔으니까 나 그런 값 없어. 근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다? 선생님,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얘네들도 뭐다? 얘네들도 분모 0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귀신 작전인데 중요한 건 베타가 0이라서 불연속이라 했잖아.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그래, 너 없어. 아,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얘네들도 같이 없다니까? 이런 뜻이야. 근데 팩트는 뭐냐면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 함수값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달라? 이 뜻이죠.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뭐다? 나는 완벽한 0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뭐다? 완벽한 0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지금 얘네들은 0이다가 아니고 0에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다죠. 얘는 움직이는 값이니까 넣었더니만 여기가 0 나왔네 라고 하는 경우는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0이다가 아니고 0 근처에 있다는 거지.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나눗셈이야. 이게 뭐라고? 나눗셈.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약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뭐였다? 두 번째 바로 0분의 0꼴을 공부하자 이게 되는 거죠. 0분의 0꼴 연산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의 연산법이에요. 연속함수의 연산법.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분의 fx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0분의 0꼴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만약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면 똑같은 0이 되는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을 통해서 뭐 하자? 바로 0 되는 요소를 제거해 보자라고 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원리가 지금 막 연속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이 두 번째 강의를 완벽하게 잘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강의를 숙지했으면 특히 여러분들 교재에 요거 두 개는 꼭 적어두세요. 바로 다음 칠판 정리 후에 보여줄 세 번째 내용에서는 바로 뭘 연다? 바로 이것을 통한 문제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극한의 문제가 갈라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 텐데, 일단 테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함수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그릴 수 있다. 세상에는 함수를 기준을 잡을 때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반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바로 연속함수다. 여기는 연속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불연속함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불연속함수.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이 뭐지? 라고 설명해 보면 실제로 이 연속함수는 만약 A라는 한 점을 잡았을 때의 상태가 이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알파 잡아주면 X가 A보다 작아, X가 A야, X가 A보다 커. 그러면 리미트 X가 A-일 때의 좌극한, 함수값, 그 다음에 우극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다 일치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에 따라서 현재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내용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나는 연산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필요 없다, 연산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함수를 대할 때는 반드시 뭐 하자? 연산만 신경 쓰자. 그래프는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불연속함수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불연속함수는 어떻지? 라고 질문한다면 A를 잡았을 때의 좌극한 값, 그 다음에 함수값 값, 그리고 우극한 값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여기 감마 y는 fx 이렇게 상황이 설정되면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클 때 현재 같은 과정은 리미트 x가 a-일 때의 fx, 여기는 함수값 fa, 여기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값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알파, 얘는 베타, 여기는 감마. 그래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다른 값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하면은 연산 문제로 출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는 연산을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그래프로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가 중요해 라고 강조하죠. 사실상 우리가 보는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연속함수를 다룰 때 그리고 불연속함수를 다룰 때는 엄연히 다르다. 연속함수는 연산, 불연속함수는 그래프. 그래서 출제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 키워드가 하나죠. 결국 fx가 연속함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연속함수인지 알죠? 라고 물어봐요. 참고로 이제 미적분학 들어가시는 분은 따로 선생님이 미적분 과정할 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려졌죠? 3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드릴 거고 지금은 수투 범위 내에 설명해 줍니다. 수투에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함수는 딱 두 종류. 누구?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이미 앞에서 배웠던 함수 특강에서 배웠던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가 나오면 아 이거 연속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수투는 전체 모든 과정이 다 다항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수극한, 다항함수에 관련된 함수극한,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모든 이 수투 과정은 철저하게 다항함수야. 그러면 요 여집합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이 수투 범위란 말이에요. 누가 있죠? 라고 하면 다항함수하고 연산구조가 비슷한 애들. 첫 번째 뭐가 있지? 하면은 분수함수. 근데 분수함수는 어떠냐면 불연속이야. 그거 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도 설명했던 거지만 나눗셈의 경우는 어떻게 돼? 현재 분수 꼴이지만 이것은 나눗셈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수함수 빼고요.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무리 함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무리 함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함수는 딱 두 가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하고 무리함수. 분모나 분자에 다항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있다면 이것은 연속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사실상 불연속함수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함수칸을 공부하는 모든 문제 테마도 첫 번째는 연속함수, 두 번째는 불연속함수, 이렇게 나눠서 문제풀이가 구성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연속함수의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연속함수의 연산, 그럼 목표는 얘는 철저하게 연산입니다 가 될 거고요. 연산의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죠 하면은 바로 0분의 0꼴의 연산을 배워라. 0분의 0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0분의 0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는 다항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봤던 무리함수식, 루트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의 목표가 뭐죠? 이거야. 바로 목표는 약분이에요. 목표는 뭐다? 약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목표는 약분이구나. 그래서 특징이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 바로 분모와 분자는 곱의 형태로, 곱의 형식으로 정리된다 또는 정리한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분자나 분모를 전부 다 합차구조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빼기 4예요. 그러면 얘는 1차 시간 냅두지만 이거 어때요? 라고 하면 x제곱과 빼기 4로서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 이게 합차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나는 약분을 할 거란 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약분을 할 거라면 어떻게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분자를 곱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새기세요. 분자나 분모를 무슨 형태? 바로 곱의 형태로 만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1번 0분의 0꼴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0분의 0꼴 확인. 즉 0인 인수를 찾는 겁니다. 0인 인수 확인. 이게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2 넣어서 0 되는 식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 넣어서 0 되는 식이 뭐죠? 2를 넣었는데 0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2구나. 그래서 2를 넣어주면 0 되는 식은 x-2다. 선생님, 만약에 x에다가 3 넣어서 0 됐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식은 바로 누구다? 0분의 0꼴이면 x 빼기 3이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준다면, 만약 선생님 x가 플러스 현재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 또한 0분의 0꼴이라면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는 식, 바로 x 플러스 1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0인 인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 분해 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0인 인수를 약분하는 겁니다. 0인 인수를 약분,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리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마찬가지지만 1번 0분의 0꼴을 확인하시고요. 0분의 0꼴 확인. 마찬가지지만 0인 인수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수분해 후. 인수분해 후. 인수분해 아니죠. 미안. 요거는 다항식이고,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0이 되는 인수가 루트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끄집어내는 게 목표예요.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0인 인수를 약분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 분자에 같은 인수를 제거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연속함수에서는 이거 딱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에 대한 유형의 맵, 현재 연속함수 이거 하나 배웠다? 끝인가요? 예, 끝입니다. 아니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유형의 맵은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해 볼게요. 살짝 요거 선생님 지금 칠판해 준 내용들 꼼꼼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의 맵입니다. 유형의 맵. 자, 유형 정리 한번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함수 극한은 테마가 두 가지입니다. 1번 연속함수. 또 하나는 뭐다? 불연속함수.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연속함수는 시험에 낼 수 있는 테마가 몇 가지야? 그러면 토탈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순연산입니다. 단순연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다? 미정식이 존재합니까? yes. 함수식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미정계수는 없다. 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요. 상대방이 문제를 줄 때 어떻게 해줘? 하면은 마마마마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는 거죠. 끝. 그러면 이 안에 뭐 있다? 식이 있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현재 우리가 출제하는 모든 내용은 1번 바로 0분의 0꼴밖에 없다는 거죠. 0분의 0꼴 연산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럼 0분의 0꼴 연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다항식 혹은 오와 현재 무리식이 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설명 다 해드렸죠. 그래서 따로 필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산만 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현재 두 번째 키워드는 살짝 올릴게요. 심화연산. 심화연산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식이 존재해요. 그런데 and 바로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이 되는 거죠. 자, 미정계 존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을 주고요. 그럼 여기서는 구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미정계수 값을 구한다. 미정계수 A와 B. 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함수 강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뭘 준다? 극한의 식과 그 다음에 극한의 값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줘야 돼? 원래는 극한값 구하라 할 텐데 여기서는 반드시 극한의 식과 and 바로 극한값을 함께 줄 테니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철저하게 0분의 0꼴 외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뭐다? 0분의 0꼴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학생들이 광고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0분의 0꼴 해서 미정계수가 포함된 한 개의 식을 먼저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식과 and 무리식에 맞춰서 연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지죠. 바로 다함수 fx의 식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함수 fx의 식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죠?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뭐 한다? 함수식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식은 있는데 and 바로 뭐냐면 함수식을 너에게 주지는 않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자에 미정계수만 살짝 A, B를 박는 게 아니고 분자 전체 또는 분모 전체를
함수식의 표현을 빡 박아서 네가 스스로 만들어 와라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 때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서는 조건문, 그 다음에 여기는 구하는 값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 구하는 값은 반드시 함수 값을 물어봅니다. 함수 값. 그래서 f 뭐 알파가 얼마겠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알파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야? 예, 맞죠. 바로 함수식을 얻어와라. 함수식을 가져온 다음에 내가 f일 값 구해라. 그럼 x 대신에 1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식을 가져와라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갈 조건문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 살짝 가져와 볼게요. 분필을 조금만 더 좋은 걸로.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현재 이 과정에서 만약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모분의 fx야 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네모분의 fx가 있는데 요게 바로 m이다 라고 줄 거예요. 이것이 m이다. 알겠죠?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서 이거 살짝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이 나한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모분의 fx를 줄 텐데 얘가 바로 m이야 이게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분모가 뭐 한다? 무한대로 갈 때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때는 결국 뭐다? 함수 fx의 최고 차수와 최고차 계수를 결정해 주세요. 최고차 계수 결정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이 본 수업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얘의 목표는 철저하게 골격을 형성한다. 함수 fx의 골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차수는 몇 차이며 최고차 계수는 얼마인지를 알아오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뭐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0분의 0꼴은 살짝 0분의 0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미정계수 구하기. 상대방이 줄 때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네모분의 기본적으로 fx가 나올 거야. 여기서 앞에서 네모 썼으니까 여기 세모라고 줄게요. 이렇게. 근데 얘가 0분의 0꼴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수 fx를 fx의 식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곱의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현재 이것은 바로 곱의 형태로 구성. 만약 x가 a 넣는데 fx가 뭐지? 라고 한다면 fx 이건 x-a 곱하기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달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나는 뭐가 목표냐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정계수 구하는 과정 그에 따라서 현재 이 0분의 0꼴 때는 철저하게 곱의 형태로 식을 구성한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점 미적분하고 수투하고 전체적인 과정할 때 전체 뭐 이과도 마찬가지고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난이도 조절은 전부 누가 하냐면 수투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할 거란 말이야. 문과는 수투하고 확통이 될 거고 이과는 수투하고 미적이 될 텐데 그 모든 걸 아우렀을 때 이제 전체적인 킬러를 끌어올리자라고 하면 바로 이 분이 등장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은 실제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0분의 0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정은 토탈 몇 가지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마치는데 네 번째가 뭘까? 시험 문제 컨셉이 나올 수 있는 네 번째가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함수의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전부 다 극한의 식을 줬죠. 여기는 식을 주지 않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을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갑니다. 함수 현재 극한의 식이 있느냐? yes. 그러면 그 안에 함식들 알고 있습니까? yes. 혹시 미정계수는 있습니까? 글쎄. 이러면서 구성했다면 마지막에 이제 구성은 아예 식을 없애버리겠다. 그럼 목표는 뭐다? 식을 만들어라 이 되는 거죠.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주면서 fx가 현재 이러면서 x가 a보다 작거나 작다, x가 a보다 커 라고 하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x는 a에서 연속일 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뭐를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편하게 gx라고 하고 밑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a를 만들어 주고요. 작은 쪽은 누구야 하면은 gx야. 큰 쪽은 누구야? hx인데 연속이다라는 옵션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연속이구나 하면서 각각의 영역을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될 식은 뭐니? 라고 하면 x가 a보다 작아. x가 a야. x가 a보다 커. 근데 이 gx하고 hx는 둘 다 fx의 내부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일 때 gx 따라가고 ga 따라가고 여기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hx다 놓고서 이 식을 구성해 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식을 만들었으면 이제 만든 후 그 다음에 연산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가지고 연산을 해달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프가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뭐다? 기본적인 간단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달라. 알았죠? 선, 그래프, 그 다음에 식 만들어서 마지막 연산하자 라는 과정이 연속성이 된다. 그래서 단순 연산, 심화 연산 자체는 미정계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킬러는 누구? 지금 살짝 넘어오면 바로 이 내용, 함수 fx의 식을 구하는데 상대방은 철저하게 모든 주는 이 fx의 구조가 합차 구성처럼 보이겠으나 실제 우리는 목표를 뭐다? 곱의 형태로 바꿀 거라는 걸 꼭 알고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칸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함수 특강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특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함수극한 연속함수에 관련된 유형의 맵 정리했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 풀이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